자, 수열 이제 시작하려고요. 수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함수처럼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집합 x의 원소가 있고 집합 y의 원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대응되어지는 값을 따져봤을 때 얘가 1, 3, 5, 7이라고 하면은 이때 자연수들이 대응하는 얘네들의 값을 뭐 지정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함수라고 생각하면 fx는 2x-1이라는 함수가 되면서 대응이 되어지고 얘네들을 an이라고 표현하면은 2n-1이라는 값으로 얘네들을 대응시켜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수열이라고 불러.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수열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배우는 데 있어서 지금 설명하는 이 수열의 정의를 얘기하는 게 크게 뭐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대수도 배우고 또 뭣도 배우지? 미적분도 배우잖아. 근데 이제 미적분 1이고 그 다음에 미적분 2로 가면은 이제 초람수의 미분적분을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예전 기준으로 미적분을 배울 때는 급수를 배운다고 1단원에서. 근데 그걸 얘기하다 보면은 너희들 책 기준으로 미적분 1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미적분 2에서 보면은 수열의 극한을 배우게 되거든. 그럼 이때 함수의 극한은 우리 미적분 1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일반 다항함수에 대해서 x가 어디로 다가갈 때 y가 어디로 다가가는지 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수열에 대해서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를 보니까 최초의 설명을 보니까 수열이 뭐 어떻게 설명했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함수가 있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 수열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 미적분 1에서 함수의 극한을 설명을 했으면 미적분 2에서 수열의 극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을 해주려면 수열이 그냥 뭐 수의 나열입니다 라는 설명으로도 갈 수 있지만 얘는 함수의 일부분이다, 함수의 일종이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들이 나열이 된대. 예를 들어 1, 3, 5, 7 땡땡땡땡 이렇게 나열이 된대. 근데 얘네들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배워야 될 규칙성을 가진 수열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어렵게 표현되는 규칙성도 있을 텐데 얘네들의 수의 나열을 그냥 일단은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그 다음에 여기 n번째 항을 AN이라고 일반적으로 얘를 일반 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그냥 정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녀석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규칙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뭐 체계적으로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책을 다시 보면서 읽어드리면 1357과 같이 차례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나열된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 한다.
1항,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각 항에 번호를 붙여서 A1, A2, A3, A4 이렇게 붙여주면 n번째가 AN이 되고, 제 n번째 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어떻게 표현한다? 중괄호 AN 이와 같이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아래도 함수에 관한 표현 살짝 적어놨지. 개념 플러스 유형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문제가 쉬워. 그래서 처음에 수업할 때 조금 선호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방금 내가 최초에 설명한 내용이 여기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필수예제 1번 볼게요. 필수예제 1번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가 있어. 일반항 AN을 구하래. 그러면 1, 2, 3, 4, N N번째. 얘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분모쪽으로 가면 하나씩 더해졌네. N 플러스 1. 따라서 AN은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거 어떻게 하지? N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일단 써놓으시고요. 홀수번째 항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번째 항은 1이 돼버리니까 그거를 처리한다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그럼 이대로 두면 되겠네. 됐죠? 마이너스 1의 n승입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넘깁니다. 좀 이따 풀 시간 드릴 거예요. 자, 등차 수열. A1부터 AN까지 있고요. 그 이후로도 충분히 있겠죠. 근데 이제 n번째 항을 보통 쓰니까 AN까지만 써놨고요. 쟤는 한자잖아, 한자. 등차 수열이래. 이거는 저 등자는 같을 등자 썼겠지. 그래서 차가 같은 수열이래. 차니까 어디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뺀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뺄 때 그 값이 D, 이거 뺄 때 D, 이거 뺄 때 D. 뒤에서 앞에 항을 뺐는데 그 값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걔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우리가 표현할게. A2 A1, A3 A2, AN AN -1이 일정한 값 D가 되어집니다 라고 할 때 얘를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 그럼 이제 뒤에서 앞을 빼가지고 일정한 수, 그때 뒤에서 앞을 뺐을 때 일정한 수를 D라고, 얘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는 게 이제 정이고,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는 D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쓸 때 A1에다가 D를 더하면 A2가 되고, 그 다음에 AN-1에다가 D를 더하면 뭐 AN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항 내지는 초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공차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야. 네, 용어 정리했고, 이제 등차 수열의 정의 알았고,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AN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제시되어지는 값이 얘랑 얘밖에 없는데 요 놈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D가 몇 개 있는지 따져봐야 되거든. D가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 n-1개. 그러면은 A1에다가 D를 n-1개를 더하시면 뭐가 돼? A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1 더하기 n-1D. 곱셈 공식 외웠었지? 인수분해 공식 외웠었지? 로그 성질 외웠지? 얘도 외워야 돼. 아시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거 외우는 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 다음에는 조금 익숙해지면은 다른 방법으로 등차 수열을 우리가 생각하긴 하니까, 우리 아까 살짝 봤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아까 내가 1, 2, 3이라는 녀석이 있고 여기에 1, 3, 5, 7이라는 녀석이 있었잖아. 얘를 막 이렇게 대응하면 함수에서는 fx를 EX-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얘를 수열의 대응 관계로 따져주면 AN을 EN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댔잖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얘를 보니까, 얘를 정리해 보니까 뭐가 되냐면 DN의 플러스 A1의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어져서 얘가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단 말이야. 누가? 등차 수열이. 그러면 등차 수열이 en-1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졌으면 얘를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EX-1이라고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얘랑 얘는 큰 차이가 있지. 우리는 fx equal EX-1을 보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직선이 떠올라 버리잖아. 이때는 정의역이 뭐지? 보통 실수잖아. 그러면 직선을 이루는 건 빽빽한 점들일 거 아니야. 그런데 an equal en-1이라고 할 때 이때 n에 들어가는 값은 뭐야? 자연수들이란 말이야. 1, 2, 3, 4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생긴 EX-1 내지는 en-1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었더니 1,1,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더니 2,3, 뭐 3,5 이런 식으로 점들이 나열되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en-1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녀석은 EX-1은 진짜 직선인데 얘는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직선의 일부인 점들의 모임인 거라고. 그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n에 관한 1차식, 1차 함수, 직선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약간 싱크로율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활용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이 등차 수열을 보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직선이 떠올라야 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등차 수열과 공차에 대한 얘기인데, 첫 장에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실제 정의는 빼는 건데 빼서 일정한 값이라고 했는데, 그치? 근데 우리가 다음 항의 값을 찾아 나가다 보면은 같은 값을 계속 똑같이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장에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하고,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랍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서 관계식을 뭐라 했냐면 공차 D가 이유다는 두항 AN, AN 플러스 1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좀 쓰다가 말았는데 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드리면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AN하고 이 다음이 AN 플러스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들은 어떤 관계냐? AN에다가 D를 더하면 AN 플러스 1이 되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얘를 만족하면 뭐가 되는 거지?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2번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다. AN은 A1 더하기 옛날에는 A1 표시를 많이 했는데 요즘 책은 A1 표시를 안 하고 그냥 A로 많이 표시하더라고. A 플러스 N-1D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해. 자, A, B, C라는 수가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을 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그러면 내가 정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A하고 C-B는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를 정리했더니 이 B는 A 플러스 C가 됐단 말이야. 따라서 B를 2분의 A 플러스 C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을 뭐라 하겠다? 등차 수열의 중앙인 등차 중앙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라고. 그럼 이 등차 중앙은 뜻이 뭐냐면 얘네 둘의 평균이 얘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 아시겠죠? 자, 그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1, 3, 5 아니다. 그냥 1, 2, 3 할까? 1, 2, 3, 4, 5, 6, 7, 8, 9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세 개의 수가 있으면 어떤 세 개의 수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의 평균이 얘예요가 되는 거겠네. 맞지? 또 이제 어떻게도 활용하실 수 있냐면 얘네들은 얘네 둘의 합과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이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들의 중간에 누가 있다 치고 3.5 정도가 있다라고 치고 그래서 얘네들의 합, 얘네들의 합, 얘네들의 합이 같아요. 이렇게도 등차 중앙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아시겠죠? 자, 넘겨서 문제 또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풀기 전에 무슨 얘기했지? 등차 수열이 뭔지 설명했다. 공차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죠? 공차가 일정하게 등차 수열이래. 그리고 일반항 찾으라는 문제, 일반항 잘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일반항이 뭐야? A 더하기 N-1D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등차 중앙 얘기했고요. 자, 필수의 제 2번. 제5항이 16, 제8항이 25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1번 AN을 구하세요. 2번 제33항을 구하세요. 3번 181은 제 몇 항인가요? 일반항을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A5는 16이야. A의 8은 25야. 이렇게 쓸 거야. 자, 근데 5번째 항이 있고 8번째 항이 있어.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 나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3D야. 이렇게 볼 수 있나?
그치? 3D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뺄래. 얼마야? 9란 말이야. 아, 그러면 D는 얼마지? 3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AN을 어떻게 찾냐면 A3가 있는데 A1으로부터 가고 싶으면 이 D를 더하면 되지. 야, 그러면은 A2가 있는데 D를 더하면 되지. 여기는 2하고 여기는 1하고 더하면 여기 3이 돼요. 여기는 2하고 요 앞에는 1하고 더하면 여기 3이 돼요. 그죠? 그러면 AN은 여기 뭐 A5가 있으니까 A5 더하기 뭐야 얘는? N-5 N-5의 D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지? 맞아? 그러면 A5는 얼마야? 16이지. D는 3이잖아. N-5에 곱하기 3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3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했어. 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한번 풀어봤어요. 알겠지?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주어진 값으로부터. 자, 이제 다르게 풀자. 어떻게 하지? 일단 D를 찾는 방법은 이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 풀어서 쓰시면 어떻게 돼? A1 더하기 4D는 16이 되잖아. 자, A1에다가 여기 얼마야? 12가 되니까 얘는 얼마야? 16이 되죠. 그러면 A1은 얼마가 되니? 4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AN은 A1 더하기 N-1D라고 했으므로 여기다 4 넣고 여기다 N-1 넣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3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A1 플러스 N-1D를 외운 거랑 A5 더하기 N-5D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얘를 외워서 가니까 A1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이해갔죠? 자, 다른 방법도 있을까? 다른 방법도 있어. 자, 봐봐. 내가 AN을 찾았어. AN을 찾으려고 그래. 공차가 얼마지? 3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3N으로 시작하면 돼.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야, 그런데 5를 집어넣었더니 얼마래? 16이래. 5를 집어넣으면 15잖아.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러면 AN이 3N 플러스 1 이렇게 되기도 해.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해 줬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풀어야 돼? 이 방법으로 AN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이번 주 영상 찍는다고 편하게 주무시면 안 돼.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잘 못 보더라고. 조회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시겠죠? 이 방법으로 푸시면 되고 제가 조금 특이하게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봤어요. 아시겠지? 자, 3N 플러스 1이었어. 이제는 대입만 하면 돼요. 33만 구하겠으니까 A33은 99 더하기 1 해서 100입니다 하시면 되고, 야, 181은 몇 번째 항이야? 3N 플러스 1이 181이 되고 싶어요. 3N은 180이고요 N은 60입니다 아, 얘는요 60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지운다. 첫째 항이 19,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항은 제 몇 항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일반항 찾으러 갑시다. A에는 A1 더하기 N-1 B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n에 더하기 19 더하기 2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38 4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음수가 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음수가 되는 그러면 2분의 3n이 2분의 41보다 커요. n은 3일은 3 42 3점 얼마 13점 얼마보다 커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n은 14항부터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14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지? 얘를 직선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그어주면 x 절편이 얼마란 얘기야? 13점 얼마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가 13번째 항이고 얘가 14번째 항이니까 13번째 항은 양수가 되고 14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x절편을 찾아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다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뭐라고 니네들 진짜 열심히 듣고 있다. 그 전하고는 좀 다른 거야. 아닌 애들도 있네. 자, 펠스웨이드 4번 마이너스 3하고 30 사이에 10개의 수가 들어갔대요. x1, x2, x3, x10 하고 30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리고 x7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얘 따로 번호를 붙여줘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얘를 A가 없으니까 A1, A2, A3 그럼 얘가 A의 11, 얘가 A의 12가 되겠지? 그리고 이 값은 뭐가 되겠어? A8을 구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A의 12가 30이고 A1이 마이너스 3이면 여기서 이걸 빼면 11B가 되잖아. 그치? 11B 11칸 차이 나니까 3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33이 되고 그때 공차는 3이 되네. 그죠? 그러면 여기 초항 있고 여기 공차 있으니까 자, A에는 3n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6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다고. 그러면 A에는 3n 마이너스 6이 됐어. 나는 이제 뭐 찾아야 돼? A8을 찾아야 돼. 24 마이너스 6 하시니까 얼마야? 18이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필수예제 5번. 조금만 더 하고 문제 푸는 시간 드릴게요. 필수예제 5번. x제곱의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 당연히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걸 뺀 놈하고 여기서 이걸 뺀 놈이 같아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등차 중앙을 얘기할 때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하면서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뺀 게 E, B는 A 플러스 C로 정리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아, 이놈의 2배는 앞 D놈의 합하고 같구나, 3x-4구나,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항상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이게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가운데 놈의 2배는 앞 D놈의 합과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은 3x 마이너스 4가 되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2는 0이 되시고 이 1의 마이너스야. 자, x 얼마니?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 상태에서 뭘 구해야 되나? x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얘도 되고 얘도 될 거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또 열심히 풀어봐야지.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잖아. 이해는 가는데 막 풀면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필수예제 6번이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2이고) 곱이 (28일) 때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룬대 라고 한 다음에 A, B, C가 있어. 얘네들의 합은 12야. 그러면 세수의 곱은 28이야. 그런데 제곱의 합은, 그러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 식을 우리가 뭘로 쓰면 되겠어? 이 B는 A 플러스 C 하면은 A, B, C 식 3개, 미지수 3개, 식 3개 하니까 A, B, C 값 다 구할 수 있고 여기다 대입하면 계산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못 풀지는 않는 문제인데 얘네들을 예쁘게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을 이룬데 세 수가, 그러면 이 가운데 수를 A라 놓고 한 놈을 A 플러스 D라 놓고 다른 한 놈을 A 마이너스 D라고 놓으면 최초에 출발할 때 문자를 3개를 안 쓰고 문자를 2개만 가지고 쓸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일부러 막 세웠던 이유는 이걸로도 풀 수 있는 거지. 이걸로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하겠다? 자, 이 식이 어떻게 가는 게 예쁘다? A-D. 그리고 얘가 A-D, A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녀석이 역할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식 2개만 가지고 푸는 거지. 문제가 2개니까. 자, 더하기 A 플러스 D가 12가 되고, 자, A 마이너스 D 곱하기 A 플러스 D가
28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3a는 12가 돼서 a는 4가 된 거지. 여기다 4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얘는 뭐야? 4 마이너스 d 4 플러스 d는 7 이렇게 됐고요. 16 마이너스 d 제곱은 7이 되고 d 제곱은 9가 되겠지. 자, 그럼 d는 뭐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 기준으로 따져보면 4가 있고 3 더해서 7 만들고 3 빼서 1 만들고 반대로 7, 4, 1. 이거는 방향의 문제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랬을 때 세 수의 제곱의 합은 1 더하기 16 더하기 49. 그래서 50에 66이야.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해놓으면 되냐면, 야,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데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야, 네 수가 등차수를 이룬데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하고 얘가 1이 차이가 나니까 얘는 a 플러스 3d, 2를 빼면 되니까 a 마이너스 3d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가인아 꺼줘.